안녕하십니까? UPI 인사이트의 김영준입니다. 지난번 UPI 인사이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세계와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분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한 확인과 미북 서신 교환에 대한 뉴스도 보도가 되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추가해서 정리해드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며 앞으로 국제관계, 특히 대미 관계에서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로 취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나 전화통화 여부가 한동안 논란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0일에는 백악관 대변인이 아니라 국무부 대변인이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공식 축하 메시지 없이 전화통화만 있었다는 것을 4일 후에야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늦었지만 이것이 이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반응이 이례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트럼프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의 새 지도자에게 2, 3일 이내에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아무런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공식 메시지는 없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외교적 신호가 행동보다 무언으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의도적인 침묵은 불신이나 거리두기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6월 3일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물었을 때 반응이 있다고 했다가 다시 없다고 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사고가 아닙니다. 그 장면을 직접 시청하시겠습니다. Also in Asia, just does the White House have a reaction to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n South Korea? Yes, we do. In fact, let me find it here for you. Should be somewhere in here. Thank you. We do not, but I will get you on Jeff. 그나마 미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발표한 메시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짧은 메시지이며 그것도 국무부 홈페이지 뉴스룸 섹션에 별도의 논평이나 설명 없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상호방위 조약, 공유된 가치관,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결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이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며 공유된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매우 짧고 형식적인 메시지 안에도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친중 노선을 선택하지 말고 미국을 중심한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중시하라는 충고이며 미국의 신뢰는 이재명 정부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부의 공식 기자 브리핑에서 태미 브루스 대변인이 한국 대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lection on South Korea. As an ally of South Korea, what does the United States view about this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nd do you think the president elected in this election will be able to improve U.S. and South Korea relations? Thank you. Yeah, so there's an election. We are waiting for its certification, and we will certainly have a statement when that occurs. 선거의 공식 인증, 서티피케이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로이터에서 보도한 것처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는 공식 인증이 나왔다는 발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5일까지도 미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가 없자 국내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축하 전화를 하느냐에 집중하고 아직까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정책과 관세 협상 문제를 트럼프의 전화 한 통에 매달려서 간청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전화통화가 한국 시간 6월 6일 밤 10시에 이루어졌다고 언론사들은 속보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통화 내용까지 상세하게 앞다투어 보도했는데 정작 미국 언론에서는 아무런 보도가 없었습니다. 또 백악관과 국무부의 홈페이지에서도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며칠간이나 지속된 것입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합뉴스 특파원이 6월 10일 국무부 기자 브리핑에서 브루스 대변인에게 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최신 뉴스를 보냈는데 기사 제목은 미 국무부 이 대통령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 계속 번창 확신입니다. 기사 내용만 보면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 답변을 보면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우선 기사에서도 언급은 되어 있지만 기자의 질문은 당선 축하 메시지나 전화통화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 외교에 대한 미국의 언급을 요청한 것이었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끝내면 기자가 무한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인지 브루스 대변인은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두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동맹이 번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은 백악관에서 확인하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백악관에서는 통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s you know very well, new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is pursuing pragmatic foreign policy, which regards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very foundation of his foreign policy. But pragmatic policy also signals an openness to stably manage relations with China. So do you have any comment on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stance? Well, I don'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re was a call between the president and President Jae-myung Lee. We can confirm that that phone call, in fact, took place, and we refer you to the White House for those details. We congratulate the president on his election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e're confident under his leadership that our alliance will continue to thrive. Again, for more, perhaps further comment, if you'd like to know what President Trump's view of that, I'd suggest you call the White House. 한국 언론은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확인해줬다고 보도하며 외교적 진전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에 담겨있는 외교적 메시지를 읽는다면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자막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브루스 대변인이 한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글쎄, 저는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확인해 드릴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백악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저희는 그 리더십 하에서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당신이 백악관에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외신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줍니다. 특히 답변 중에 신중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저는 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을 더듬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 기자 브리핑은 약 5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브루스 대변인은 다른 외신 기자들에게는 답변을 길고 자세히 한 데 반해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하고 대신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하면서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한미동맹이 번창할 것이라는 내용을 짧게 대답한 것입니다. 브루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대해서
노코멘트라고 한 것은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고, 또 통화 내용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백악관으로부터 대답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부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승인을 받는 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행에 비교해 볼 때 트럼프의 전화 통화를 통해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을 받으려고 집착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두 정상 간의 통화를 인정했다는 대변인의 언급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정부나 언론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그들 스스로 정권의 정통성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국무부의 확인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간의 통화를 발표하고 확인해 주는 것은 백악관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축하 메시지가 발표되고 국무부 대변인이 당선을 축하하고 정상 간의 통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같은 국가 정상급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급이나 비주류 국가로 대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이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준 안타깝고 부끄러운 장면이 6월 10일의 국무부 기자 브리핑이지 환호하며 대서특필할 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정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백악관도 국무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어떤 입장이나 해석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무부 대변인의 언급이 나온 바로 그 다음 날 11일에 있었던 백악관 기자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이 답변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n North Korea, has the president tried to resume dialogue with Kim Jong-un? There's some reporting that the president sent a letter and tried to give it to Kim Jong-un through some North Korean diplomats through the UN, and they declined to take it and send it to Kim Jong-un.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which I know you covered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As for specific correspondence, I'll leave that to the president to answer.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라는 명목으로 줄타기를 함으로써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미국이 독자적인 행보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소위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UPI 인사이트 비디오가 공개되었을 때는 G7 회의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을 것입니다. G7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외교 무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대통령이 한국의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국제 무대에서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고 어떤 대접을 받을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행보를 생각하면 한미 간의 깜짝 회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어떤 준비를 하고 참석해야 할까요? 캐나다에서의 G7 회의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있을 국제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실용 외교 노선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고 미국을 중심한 자유진영과의 정치, 경제, 기술, 안보 등의 공조를 중시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당선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미국의 입장, 즉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온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이번 G7 회의는 미국으로부터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국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UPI 인사이트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